네, 안녕하세요. 벵골 호랑이의 해외 주식 토크입니다. 1부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렸던 뉴욕 종합지가 지수 블리시 퍼센트 인덱스라고요. 제가 시장의 상승과 하락장, 예, 지금 상승장인지 아니면 정말 하락장인지 그걸 보는 지표인데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이 블리시 퍼센트 인덱스예요. 이게 요 뉴욕 종합지수 주가지수, 미국의 뉴욕 종합지가지수의 16,000개 이상의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 이 종목들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주가, 그 각 기업들의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들의 비중인데,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86년도부터예요. 86년도부터 제가 끌어봤는데 이 86년도면 거의 33년 됐잖아요. 거의 다. 네, 33년 동안의 차트인데 가장 긴 차트를 봤어요. 이 지표가 생겨나고 이후부터 가장 긴 차트인데, 이게 아까 일부에 말씀드렸던 20% 미만 가매도권이 있었던 적이 도대체 몇 번이 있냐 이거죠. 자, 볼게요. 여기 20%죠. 이 비중이에요. 이 오른쪽 숫자들이. 자, 20% 미만이었을 때 가장 최근에 2018년 12월 달, 그 다음에 2011년,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때는 아예 뭐 거의 1% 수준까지 내려갔었죠. 그 다음에 200일 평균선, 그 주가가 이 16,000개 기업 중에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었던 기업들이 1% 2%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직후에 시장 캐급락하고, 그만큼 미국의 경제나 아니 세계 경기 안 좋았던 데죠. 자, 그럼 요또 전후 가보면 이제 98년, 예, 98년도 있고 이때 IT 버블이 때죠. 그 다음에 이때 80년대 말 시장 급락했을 때 이때도 10% 미만까지 떨어졌었죠. 예, 87년도. 그래서 지금 횟수를 세려보면 단 5번이었어요. 33년 동안. 33년 동안 이 20% 미만 과매도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제가 옛날부터 해외 주식을 투자한 분은 거의 없으니까 가장 최근에 아니면 뭐 좀 많이 하셨던 해외 주식을 정말 일찍부터 하셨던 사람들이라면 2009년대부터 보면 딱 3번 맞았죠. 가매도권. 자, 상식적으로 여기 주가가 쌀 때 사야 되잖아요. 쌀 때 사야 되는데, 응?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팔아야 되는 게 우리 투자의 원칙이잖아요. 예. 물론 뭐 기업에 따라 아니면 업종에 따라 아주 오랜 기간 20년 30년 가져가서 200배 300배 400배 500배를 가져가는 그런 미국 기업들도 많아요. 다우존스 산업기업 중에 제가 뭐 당장 떠오르는 거는 제가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이제 여행 기업인데, 여행 에이전시 기업인데, 네덜란드 기업이에요. 네덜란드 기업인데 그게 500 몇 배가 올랐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500 몇 배예요. 500 몇 배. 금융위기 이후면 10년이죠. 10년 동안 500 몇 배가 올랐다는 건데, 아무튼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가매도권일 때 사는 게 상식이겠죠, 여러분들. 예,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이론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가매도권일 때를 내가 골라 잡아야 되는데, 그 골라 잡을 순간이 5번밖에 없었다. 33년 동안. 자, 80% 이상이면 가매수권이죠. 이때는 팔아야 되는 거죠. 예, 일단 팔아야 될 때. 내가 좀 중기적으로,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이 지표가 시장의 하락과 상승을 반영하는 지표지만, 뭐라 해야 될까, 이거를 완전히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지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80% 이상이면 거의 다 이제 80% 90%까지 가면 시장은 또 하락을 맞이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이게 2003년 이후에는 지수가 급격히 상승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80% 80에서 90 고점 하던 때가 있었죠. 그때 되면 이제 가매수권이죠. 80% 이상이었으니까. 그래서 가매수권, 이제 가매도권을 이제 비중의 퍼센티지 수치를 보고 판단하고, 그걸 또 시장이 정말로 매수를 해도 적당한 시점인지 아니면 매도를 할 때인지 그걸 이제 판별할 때
사용하는 지표고요. 상승일 때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지금 보시면 좀 뭐 80에서 90까지 가면 거의 다 가미수권이라서 하락을 지금 점치고 있죠. 점치고 있는데 한 60, 70은 좀 애매해요. 되게 60, 70은 되게 애매하고 지금 현재는 과연 그러면 이제 몇 퍼센트인지 궁금하죠. 예,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현재는, 자, 제가 미리 차트를 띄웠는데 요거예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최근에가 2018년 12월 달이었어요. 분명히 24일까지 였을 거예요. 24일까지 최저점 바닥을 찍고 20% 미만 여기 내려갔죠. 20% 미만까지. 그때부터 지금 시장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랐죠. 뭐 중국 상위 지수 같은 경우는 37%가 넘게 올랐고 미국 지수는 20%가 넘게 올랐어요. 지수만. 예, 되게 강한 상승장이었는데 10월달부터 하락을 엄청 많이 했죠. 작년 10월달부터 시장 급락할 때부터 이제 해서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도 20% 미만까지 하락했다가 강한 하락 뒤에는 또 강한 상승이 온다고. 이 상승이 오면서 20% 미만에서 과매도권에 진입했을 때 시장 진입하고, 뭐 어떤 종목 이때 들어가면 어떤 종목이든 거의 다 먹는 자리예요. 거의 다 먹는 자리니까 이때 들어가서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계속 이제 많은 수익을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과매도권, 특히 과매도권일 때는 시장 악재가 엄청나게 많죠. 경기 침체 둔화, 아니면 작년에 이제 중국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대외적으로 가장 큰 재료였죠. 그걸로 시장 하락을 많이 시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4월달에 계속 4월달에 조정 마무리하고 다시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다시 하는 듯 했는데 10월달에 전체 급락 맞았죠. 이때 참 투자자들이 이제 견디기 힘들 때, 곡소리 날 때, 그 곡소리 날 때가 가장 매수하기 좋은 기회다, 주식을. 물론 전체 지수로만 봤을 때 하락할 때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고, 지수가 상승할 때 또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근데 거진 다 여기 과매도권에는 무조건 어떤 뭐 개잡주가 아니고 아예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면 특수하죠. 작년에 비슷하게 존슨앤존슨하고 브라질 ETF, 예, 요 정도가 뭐 이렇게 더 찾아보면 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브라질 ETF가 2018년도에 계속 올랐는데 거의 다 하락했으니까 작년 12월 달에 엄청나게 좋은 기회였죠, 매수하기. 그래서 이 시장 과매도권을 단순히 보는 것보다 시장이 하락할 때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되게 커져요. 팔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되게 커지기 때문에, 특히 이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가 유역종합 지수 이때 가매도권이 오면 시장 전체가 다 하락했을 때거든요. 글로벌 증시 전체 자체가. 그럴 때 이제 팔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되게 크고, 아무래도 손실이 크다 보니까 손절을 하게 되는데, 그걸 또 견디고 시장을 뭐 바라보는 게,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더 매수하겠다, 아니면 그런 포지션에 따라 그 수익도 커지고, 수익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부하고 2부에서 이 뉴욕 종합지가지수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제가 다시 또 다른 지표를 또 갖고 올게요. 시장 지표 보는 건데, 이게 수급적인 것보다는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판단해서 상승과 하락의 비중을 보고 시장이 하락인지 상승인지 그걸 판별하는 지표니까요. 다음에 또 다른 지표를 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해지톡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